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가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행사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새 규정은 목요일 밤 11시 59분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2주간 LA 통합교육부 재학생 가운데 3,30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교직원은 399명입니다. 보건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백신 접종 완료 8개월이 지난 국민에게 부스터샷을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남가주의 중간주택시장이 여전히 견실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황세가 조금 꺾이면서 조정기에 들어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지사 소환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철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월 조사 때와 비교해 20%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민간인들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달 말까지 하루 최대 9,000명이 아프간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나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네 번째 TV토론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준비위원회가 마련한 토론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7월 소매 판매가 6월보다 1.1%가 감소했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의 확산이 소비 위축의 배경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 부진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저녁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8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흐리고 오전에 가랑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많이 낮아져서 77도에서 7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8월 17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만 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행사에서 앞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LA 카운티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목요일 밤 11시 59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저스 구장과 풋볼이 열리는 소파이 스타디움, 축구 경기가 열리는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테디움, 그리고 헐리우드 볼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이 되며 대중교통과 학교, 공항, 그리고 지하철역 등에서도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 2주간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LA 통합교육부 교직원과 학생 가운데 3,6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국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부터 15일까지 전체 학생의 약 81%가 검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3,255명의 학생들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확진율은 0.8%입니다. 또 교육부 교직원 가운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99명으로 교직원들의 확진율은 0.6%를 기록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내 학생과 교직원들은 매주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10월 15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개학 첫날이었던 어제 수업 지연 등 등교 대란을 겪었던 LA 통합교육부가 개학 이틀째인 오늘은 어제보단 한결 자리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날인 어제 통합교육부 학생 건강 체크 시스템인 데일리 패스 웹사이트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학생들이 수업 시작까지 긴 줄에서 대기하는 등 애를 먹었었지만
이틀째 오늘은 시스템이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해서 어제보다 대기 시간도 짧아지는 등 한결 나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코로나19 확진자 수 평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한 주 인구 10만 명당 확진 케이스는 평균 20.2명으로 전주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그러나 확진율은 평균 8.1%로 전주의 8.3%와 비교해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확진자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병원 입원 환자의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549명의 코로나 환자가 입원 중이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26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감염 환자는 6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이 내년 1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9월 13일로 만료가 되는 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내년 1월 2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일부 승객들의 반발을 가져왔었지만 최근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 지침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TSA의 설명입니다. 미 국립공원관리청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모든 방문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인 NPS는 오늘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국의 모든 국립공원 내 건물과 대중교통수단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야외라 하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혼잡구역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어려운 좁은 길, 전망대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NPS 측은 CDC의 지침에 따라 어제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도입하기로 하고 즉각 발효했습니다. 쇼온 벤지 공원관리청장은 국립공원에는 미 전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든다며 코로나19 재확산세를 인식하고 직원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청 측은 이외에도 동시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인근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할 경우 공원을 잠정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추후 공고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보건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에 백신 접종 완료 8개월이 지난 모든 국민에게 세 번째 백신 접종, 부스터샷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백신 효력 감소에 따른 돌파 감염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 보건당국은 면역 반응이 취약한 일부 사람에 대한 부스터샷을 승인하면서 일반인에 대한 부스터샷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Right at this moment, apart from the immunocompromised, which was just discussed, we do not believe that others, elderly or non-elderly, who are not immunocompromised, need a vaccine. 하지만 이 같은 미 보건당국의 입장이 며칠 만에 바뀌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백신 접종 완료 8개월이 지난 모든 미국인에게 부스터샷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 때문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0만 명을 넘어서며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백신 접종 이전과 비슷한 발생 숫자입니다. 여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이자사는 지난 16일 미 FDA에 부스터샷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면서 자사 백신의 효과에 대한 1차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2차 접종 후 96%까지 올라간 백신 효과가 점차 줄어들어 6개월 후에는 84%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원 거주자와 의료시설 종사자에게 먼저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일반인에 대한 광범위한 접종은 다음 달 FDA가 현재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들에 대한 정식 사용을 승인한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1억 1천만 회분 이상의 백신을 다른 나라에 공급하고 있지만 미국인의 부스터샷 접종에 필요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아직 백신을 맞을 자격이 없는 어린이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미 소아과학회는 지난 5일부터 12일 전국에서 보고된 어린이 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가 12만 1,42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체 확진자의 18%에 해당합니다. 어린이 코로나19 감염자는 전국에서 전체 감염자 추이를 따라 올해 초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7월 초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소아과학회는 어린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2살 이상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자격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11살 미만 어린이들은 아직 백신을 접종할 수가 없습니다. 소아과학회의에 따르면 전국의 누적 어린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441만 3천여 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4.4%를 차지했습니다. 입원 환자 중 어린이 환자를 구분해서 보고하는 곳은 50개 주 가운데 23곳과 뉴욕시뿐인데 이곳에서 전체 입원자 중 어린이 비중은 1.6에서 3.5%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남가주 주택시장이 견실함을 이어가면서도 그동안의 이례적 화랑세에서는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며 조정기에 들어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의 지난달 기존주택 중간 판매가가 전달보다 1.7% 오른 80만 8,7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2.6%가 인상된 가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지난달 주택 중간가는 전달인 6월보다 4.2%가 하락한 109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3.9%가 늘었습니다. 케네스주 몰랜드 프로퍼티 대표입니다. 수요가 좀 줄고 공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LA보다 오렌지 카운티가 더 심한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 불부터 200만 불 사이에 오렌지 카운티에는 주요 도시 약 한 3, 40회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로 간격으로 생각해서 보면은 LA 같은 경우는 한 20회 정도.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가 더 많은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지금 현재 조정기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가주 전역에서는 지난달 단독주택 판매 건수는 전달보다 1.6%가 하락했습니다. 6월달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지난달 판매 건수는 지난 6년 동안의 7월달 판매 건수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가주의 주택 중간가는 1%가 내려간 81만 1,17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21.7%가 높은 가격입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는 주택시장 성수기인 여름에서 이제 서서히 가을로 접어들면서 가주의 주택시장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나타난 이례적인 화랑세와 비교하면 매매 건수나 가격 면에서 다소 거품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가격과 매매 건수 면에서는 양호한 실적을 보이며 견실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물 부족 현상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팔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줄은 추세는 있지만 아직까지 복수 오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물 부족 현상은 아직까지는 예전과 같지는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셀러스 마켓의 유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 팬데믹으로 인하여 자택근무가 오피스 역할을 독특히 하고 있기 때문에 셀러 마켓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택 화랑 피크였던 지난 6월달보다는 가주의 주택 가격이 살짝 내려왔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면서 주택 가격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3분기에 주택시장이 비수기로 접어들고 매물 부족 현상이 더 개선되면 시장은 조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섯 시 17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이브닝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LA 다운타운 인근 각 프리웨이 구간들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크렌샤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면서 나오미 스트리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과 만나는 구간부터 속도 많이 떨어지면서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디트만 에비뉴 구간 가운데 레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서 정체가 더 심한 모습입니다. 이 밖에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도 20가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정체 길게 이어지면서 샌피드로 스트리트 인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아프간 관련 소식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을 촉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철군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인 모닝 컨설트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3일에서 16일 유권자 199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9%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군 철수를 지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같은 조사의 69% 지지에서 20%포인트나 빠진 것입니다. 응답자 37%는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이 역시 4월 조사의 16%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출구 전략에 대한 비판, 특히 공화당으로부터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당파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철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의 철군 지지는 4월에 84%에서 이번에는 69%로 하락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52%에서 31%로 철군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부당층의 철군 지지는 41%로 6월에 66%에서 급감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백악관이 아프간에서 대피하는 미국인 등 민간인들이 공항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탈레반이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미군 지휘부가 탈레반 측과 대화하고 있고 적대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와이텐 특파원이 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탈레반의 미국의 대피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탈레반 측은 일단 이 같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탈레반이 아프간 내 미국인 등 민간인들이 공항으로 가는 길의 안전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Taliban have informed us that they are prepared to provide the safe passage of civilians to the airport, and we intend to hold them to that commitment. 또 미군 수송기가 미국 시민과 다른 외국인 떠나기 원하는 아프간인들을 태우는 것을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국인을 11,000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같은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현지 미군 지휘부가 탈레반과 대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대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Right now, we have had no hostile interactions, no attack, and no threat by the Taliban. 공항은 현재 안전하며 군용기와 제한된 상업 비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공항을 드나드는 미군 수송기를 시간당 한 대로 검토 중이며 이는 하루 5,000명에서 9,000명을 출발시키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이번 달 말까지 수송작전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송기와 추가 병력을 투입해 4,000명가량의 미군을 일시적으로 주둔시키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은행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수십억 달러 자금을 동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아프간의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조치가 제넷 옐런 재무장관과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의 주도로 시행됐고
백악관과 국무부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아프간 중앙은행이 4월 기준으로 94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수십억 달러가 미국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이미 9.11 테러에 따라서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동결 조치를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미국이 아프간군 지원을 위해 보내는 연간 30억 달러 규모의 자금도 끊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나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미군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한 언급과 관련해 한국도 여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말해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군대를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유럽의 경우 내전이 아닌 시기에도 외부의 적에 대항해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군의 주둔을 유지해왔던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20년간 지속한 아프간 전쟁으로 미군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9천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까지 미군 2,448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망을 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동맹국 군인은 1,144명이 숨졌다고 AP가 보도했습니다. 아프간 군경 6만 6천 명과 민간인 4만 7,200여 명도 숨졌습니다. 탈레반과 다른 반군은 5만 1,000여 명이 사망을 했고 구호단체 직원 444명, 언론인 72명도 희생이 됐습니다. 미국은 아프간 전쟁에 8,157억 달러, 재건비용에 1,305억 달러 등 모두 9,400억 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과 틱톡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을 홍보하는 콘텐츠에 대한 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과 틱톡은 오늘 탈레반을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관련 콘텐츠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탈레반과 연관된 게시물, 이미지, 동영상, 기타 콘텐츠를 감시하고 삭제하는 전담 콘텐츠 감시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탈레반은 미국 법에 따라 테러 조직으로 제재를 받고 있으며 우리는 위험 조직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서 그들을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틱톡 역시 탈레반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으며 계속해서 이들을 찬양, 미화하거나 지지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이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례적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했는데 변화와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장악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와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를 의식한 듯 여성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과거 집권기에 이슬람 율법을 앞세워 취업과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등 여성 인권을 억압했었습니다. 대변인은 다만 이슬람법의 틀 안에서 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زموږ به ان شاء الله د شریعت په چوکاټ کې ښځو ته د کار او فعالیت اجازه ورکړو. ښځې د ټولنې مهم عنصر ده او موږ دې ته په درناوي ګورو. د ټولنې په ټولو هغه برخو کې چې موږ ټولنه اړتیا ورته لري ښځو به فعال حضور ولري. 또 외국 군대나 이전 정부와 일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이에 앞서 사면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각국의 대사관과 국제기구 등에 대해서는 안전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내 민간 언론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를 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가치에 반하는 일은 안 된다고 못 박아 통제 가능성도 남겼습니다. 아프간이 다른 국가들을 공격하기 위한 기지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테러의 온상이 될 거라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답했습니다. 탈레반의 대변인이 대중 앞에 얼굴을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탈레반은 또 아프간 장악 직후 TV에서 여성 앵커와 공개적으로 대담하는 등 이미지 쇄신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한편 미국과 영국 정상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이후 상황을 논의하는 G7 화상 정상회의를 다음 주 중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어제 통화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논의했다고 밝히고 다음 주에 온라인 G7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의 수도 카불 함락을 끝으로 아프간 정부를 완전히 무너뜨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이 문제로 통화한 것은 존슨 총리가 처음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아프간 정책과 관련 동맹국과 민주주의 국가 파트너들 사이에 지속적이고도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영국 총리실도 성명을 내고 두 정상은 가능한 많은 사람이 아프간을 떠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국제사회가 아프간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총회가 열립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늘 탈레반의 아프간 함락 이후 심각한 인권 우려를 다루기 위해 오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 총회를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 총회는 파키스탄의 요청에 따라 89개 회원국이 동의하면서 개최되는 것이라고 로이터와 AFP가 전했습니다. 특별 총회는 회원국의 3분의 1인 47개국 이상이 동의하면 열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목록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등이 동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옵저버 지위를 가진 미국 역시 동의 국가 목록에는 없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8년에 탈퇴했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복귀를 선언했지만 연말 투표까지는 옵저버 지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뉴스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네 번째 TV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과 이낙연 전 대표의 서울공항 이전 공약이 집중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YTN입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무주택자들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입니다.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은 계속 월세로 살라는 얘기냐,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체 주택의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0%는 아직도 시장의 몫으로. 그 재원 대책을 보면 매우 허구적입니다. 이명박식의 4대강 사업을 한 10번쯤 삽질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재원은 역시 이제 주택 도시 기금이 되겠고, 그게 부족한 부분 중에 일부는 이제 임대 보증금. 서울공항을 이전해 주택 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이낙연 전 대표의 공약도 문매를 맞긴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김포공항을 옮긴다 그러면 이런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앞뒤 1시간씩 비워놔야 됩니다. 그럴 때 피해는 국민이 입는 거거든요. 지금 위치를 미리 알려주면 전에 LH 사태처럼 투기가 될 거 아닙니까? 성남공은 국가 땅입니다. 거기에 투기가 생길 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김포공항 이전을 약속한 박용진 의원은 공항연대를 제안했습니다. 공항 파끼리 한번 뭉치시죠. 그런데 김포공항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20만 호가 더 이상이 가능하고요. 이후 주도권 토론에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전도민 재난지원금은 물론 결식아동들 10만 명에게 10,000원짜리 식사를 140일 동안 3끼 제공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꼭 그렇게 쓰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당도 100% 지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주당이 100% 지급하려고 한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른바 지사 찬스 논란을 두고는 이런 비유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딱 놀부 같습니다. 네. 두 손에 떡을 들고 있거든요. 한 손에는 갱선 후보, 한 손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단체장 한 사람은 그만둬야 경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책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 동반자를 꼽으라는 질문에는 묘하게도 이 지사를 총리감으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중앙정부를 경험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제가 되면 꼭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고 싶은데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후보들의 공세가 집중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토론 시간을 여성 정책에 쓰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민의힘이 내홍 끝에 경선준비위원회가 마련한 토론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공정성을 문제 삼은 대표 흔들기에 일단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월권이다 아니다. 경론이 오갔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가 끝내 없던 일이 됐습니다. 선관위 출범 전 경선 준비일 차원의 토론회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이준석 대표가 수용한 겁니다. 18일, 25일 토론회는 원내대표 중재안에 따라서 25일 날 비전 발표회로 대체되어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선관위를 26일 날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 대표는 경준이가 경선 룰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넘겨받았다며 토론회 개최에 힘을 한껏 실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당내 일부 중진들이 설득에 나선 데다 윤 전 총장은 곧 정리된다는 이 대표의 통화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토론회 강행은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이 금방 정리된다라는 워딩을 내가 직접 들었다고 기사가 났던데 사실이냐? 나 사실이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 이 대표는 여기서 정리는 윤 전 총장이 아닌 토론회 논란을 의미한다고 해명했지만 윤 전 총장과의 통화 녹음 논란에 이어서 나온 터라 갈등은 증폭됐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특별한 모두 발언이 없습니다. 토론회 취소를 놓고 윤석열 캠프와 다른 캠프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아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 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 과연 경선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홍준표, 유승민 등 기존 주자들은 토론을 피하는 윤 후보는 대선 주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나중에 본선 가보세요. 온갖 네거티브 그다음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토론을 안 하려고 당대표를 흔드는 것은 참 보기 딱하다. 토론이 그렇게 겁나고 토론도 못할 그런 후보들이라면 저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고 오시든지 아니면 나오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큰 불씨도 남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선 경선을 책임질 선관위원장으로 경준 위원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을 밀고 있지만 윤석열 캠프 층에서 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6일 선관위 출범을 앞두고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 사이에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로 오찬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전 서울의 종로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처음으로 두 사람이 식사를 한 것으로 정갑윤 전 국회 부의장 주선으로 마련된 자리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김 전 위원장에게 최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상황을 포함해 여러 현안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추모에 나섭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국 시간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다녀간 뒤 택시 노조와 간담회를 하고 오후에는 학부모, 교직원과 보육정책을 논의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장애인 부모연대와 정책협약식을 할 예정입니다.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부대 상관 2명이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다른 부원들이 알 수 있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국방부는 긴급 회의를 잇따라 열었는데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지난 5월 성추행을 당한 A 중사가 사건 당일 피해 사실을 알렸던 주임 상사가 입건됐습니다. A 중사가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주임 상사는 가해자를 불렀습니다.
가해자에게 행동을 조심하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A 중사의 신고 사실을 알게 해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해군 군사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면담했던 소속 부대장인 모 중령도 입건됐습니다. 해당 부대장은 이달 9일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옮긴 직후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2차 가해 예방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A 중사가 성폭력 피해자임을 알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는 앞서 구속된 가해자를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국내 성폭력 사건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나 법률 지원 등을 받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2019년 군 성폭력 실태 조사 당시 이미 논의됐던 내용. 그래서 뒷북 대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민간군 합동위원회도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 참석자는 위원들이 해군의 무성의한 답변을 질타하면서 구체적 피해자 보호 방안은 논의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잇따른 군 성폭력 사망 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손석희 JTBC 총괄 대표와 안나경 아나운서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 3월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유튜브 팩맨TV 운영자 구모 씨의 항소가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19년 1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JTBC 손석희 대표와 안나경 아나운서가 부적절한 관계일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불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구 씨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손 대표는 경기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견인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를 하지 않아 뺑소니와 여성 동승자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이브리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경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브리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7월 소매 판매 부진에 이어 월마트와 홈디포 등의 2분기 실적 호조에도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시선이 집중됐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282.12포인트가 하락한 35,343.2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31.63포인트가 하락한 4,448.08, 나스닥 지수는 137.58포인트가 내린 14,656.1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오늘 7월 소매 판매가 6월보다 1.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마이너스 0.3%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델타 변이 유행 속에 전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와 차 부품 판매 감소가 소매 판매 하락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6월보다 3.9% 감소했고 의류 판매도 2.6% 줄었습니다. 지난 3월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자 효과가 거의 끝난 가운데 올해 봄 이후 되살아나던 여행, 엔터테인먼트 등의 서비스 수요가 델타 변이의 확산에 다시 주춤한 것이 소비 위축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 탐사기업 블루 오리진의 핵심 인력이 경쟁업체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로 이직을 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달 착륙선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수석 엔지니어 니틴 아로라는 회사를 떠나서 스페이스X에 합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로라는 비즈니스 전문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에 글을 올려서 지난 3년여 동안 똑똑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일할 기회를 가졌던 것은 정말로 영광이었다며 다음 정거장은 스페이스X라며 이직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아로라가 스페이스X에서 어떤 분야의 사업과 직책을 맡게 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마켓인사이더는 항공우주국 나사가 발주한 달 탐사 계약에서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패배한 데 이어 수석 엔지니어도 블루 오리진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당한 IT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열대성 폭풍까지 몰아쳐 구조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IT를 위한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추가 지원을 밝혔습니다. KBS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밤 열대성 저기압인 그레이스가 IT에 상륙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이후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커지면서 지진 피해 지역에 강풍과 함께 엄청난 비를 쏟아붓고 지나갔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홍수가 발생했고 이재민들이 몰려있던 텐트촌도 다 부서졌습니다. Vivons une vie misérable et une vie tête chargée. Et mais la pluie à la cyclone passée et mes terrains inondés, c'est la mounioye, c'est la abdomi. Et nous pouvons une instance principale vraiment. 건물 잔해 속에서 실종자를 찾는 구조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이재민들은 당장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마비돼 부상자들은 병원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IT 당국은 월요일까지 1,400여 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으며 부상자는 6,90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3만 7천여 채의 집들이 파괴됐으며 구조 작업 지연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IT의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추가 지원 인력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군 함정과 헬기를 동원해 의료시설을 긴급 지원하고 이번 주말까지 피해 현장에 야전병원 4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지역 실태 파악을 위해 해군 정찰기 2대를 급파했습니다. We've got U.S. Coast Guard elements, and Southcom has mobilized with logistical and other support to be able to provide the kind of emergency response that is necessary in a human tragedy and catastrophe like thi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IT에 300만 유로를 긴급 제공하는 등 세계 각국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이재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쿠바 당국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상 표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쿠바 정부는 관보를 통해서 사이버 공간의 각종 범죄 행위들을 규정한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유형을 정리한 첨부 문서에는 정부, 국가의 위신을 훼손할 수 있는 가짜뉴스나 공격적인 메시지를 유포하는 것을 위험한 범죄 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시위나 공공질서 침해 행위를 부추기는 내용,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이의 존엄을 해치는 내용 등도 금지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반정부 여론이 결집해 지난달과 같은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실내 공공장소 입장 시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법적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자 세계 곳곳에서 가짜 접종 증명서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 수천 장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KBS가 전합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이 현지 시간 16일 성명을 통해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가짜 코로나19 백신 증명서 3천여 장 이상을 적발해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당국은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가 121개 소포에서 나뉘어 발견됐고 소포의 발신지는 중국 선전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이 증명서에는 진짜인 것처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로고가 인쇄돼 있었지만 단어, 오탈자 같은 다수의 오류와 문서 위조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식당,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서도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늘어나자 접종 거부자를 대상으로 가짜 백신 증명서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미 연방수사국은 가짜 증명서를 만들거나 구매하면 정부기관의 인장을 무단 도용한 연방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NBA 필라델피아 76서스의 센터인 조엘 엠비드가 4년의 약 초대형 연장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오늘 구단 홈페이지에 엠비드와 다년간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은 팀 정책에 따라서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지만 AP통신은 필라델피아가 엠비드가 4년에 1억 9,600만 달러의 계약을 연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엔비디는 2018-19 시즌을 앞두고 필라델피아와 5년 1억 4,800만 달러 계약을 했던 터라서 이번 새 계약은 2023-24 시즌부터 적용이 됩니다. NBA의 2021-2022 시즌이 10월 19일에 개막을 합니다. NBA는 오늘 시즌 개막이랑 크리스마스 일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발표한 개막 경기 일정에 따르면 개막전은 10월 19일 디펜딩 챔피언인 밀워키 벅스와 브루클린 네츠와의 경기로 펼쳐집니다. 또 같은 날 LA 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빅매치를 편성하는 크리스마스에는 5경기가 팬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아틀란타와 뉴욕, 보스턴과 밀워키, 골든 스테이트와 피닉스, 브루클린과 LA 레이커스, 댈러스와 유타 재즈와의 경기가 동부 시간 25일 정오, 서부 시간으로는 아침 9시부터 순차적으로 펼쳐집니다. 메이저리그 경기 결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 오늘 더블헤더 치러지고 있는데요. 1차전은 뉴욕이 5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2차전은 OMR 현재 뉴욕이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내셔널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경기는 3회 초 현재 워싱턴이 8대3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8월 17일) 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 날씨 전해드립니다. LA 지역 오늘 밤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밤 최저 기온은 68도가량 되겠습니다. 엔텔레밸리 지역에는 오늘 밤 9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흐리고 오전에 가랑비가 내릴 확률이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많이 떨어진 77도에서 78도가량으로 예상되고 밤 최저 기온은 67도가량 되겠습니다. 70도대 중후반의 낮 기온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밸리와 인랜드 임파이어 지역도 내일 낮 최고 기온 80도에 머물겠고 밤 최저 65도,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74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오후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밤 최저 74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면서 낮 최고 87도까지 올라갑니다. 끝으로 한국 날씨입니다. 강원 영동 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전국 곳곳에서 시간당 30에서 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과 전주, 섭씨 30도, 광주 29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LA 다운타운의 현재 기온 79도, 습도는 62%입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 6시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에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